자, 화가 곱을 쓰는 것까지는 그럼 화가 곱 외의 형태가 저렇게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4,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똑같은 형태가 있지? 그러면 이거 외에 우리가 하는 방식이 더 있잖아. 어떻게 될지를 잠시 고민 잠깐 해볼까? 네. 이 문제 풀이 방식이 흥과 배송에 쏟아서 그걸로 정리 안 될 텐데 방식이 하나 더 있어. 직접 대입을 하는 거죠. 알파를 직접 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끈이니까 넣어볼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지. 끈이라는 게 뭐다? 기억 이제 좀 나나? 그러니까 말했지, 계속 이어 안 까먹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다 외우면서 이제 복잡한 형태들까지 하는 게 심화 문제가 되는 거고. 알파 제곱은 그러면 너가 고치는 건데 알파 빼기 3으로 고칠 거란 말이야. 베타 제곱도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 쌤이 그대로 적어볼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분의 9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3분의 9 알파 알파 제곱 대신에 이 알파 빼기 3을 적으면 뭐가 되는 거야? 3알파분의 9 베타 간단하게 나왔죠? 그러면 3베타분의 9알파 그러면 약분을 하고 알파분의 3베타 베타분의 3알파니까 알파 베타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이렇게 이게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확 쓸 수 없어. 내가 여기서 추가로 섞어야 될 게 뭐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 되지. 3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다고 보야 되지. 끝나. 그래서 마이너스 6 나누기에서 마이너스 측근과 계속 공개하고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가 똑같은 걸 내니까 그 밑에 12 완전 똑같은 거지. 내가 조금 복잡하지 않은데 일단은 뭐가 떠올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1이라고 해줄 수 없어. 그러면 이 형태가 되는 게 M을 봐봐. 9번이면 플러스 알파 안 된다. 이렇게 보내도 말하겠네. 이 부분은 알파로 넣고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나오는 거. 1이니까 실제로 문제는 이 알파 플러스 1이 걔도 마찬가지로 1이 딴다. 이 형태 이거랑 이야기를 해서 저 형태 맞추는 거야 계속.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를 알파 제곱하고 알파를 먹고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은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이 알파 더하기 1 이거 뭐야? 또 정리하면 끝이잖아. 알파 베타의 요배의 알파 플러스 이거는 찾을 것도 없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문제에 맞춰서 서로 볼 수 있어요. 너무 잘 같아. 문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어. 네. 그리고 비교를 하는 계산 쪽이 어려워요, 사실. 계산 정리가 하니까 어려워요. 잘 들어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알파 베타는 밑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뭐라고 할 수 있어? b. 그 다음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하면 자, 위에 있는 거를 a, b로 다 꽂히고 싶어, 선생님. 그러면 여기가 좋은 건데 이 두 개를 여기랑 여기에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 써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가 a분의 b. 알파 베타를 없앤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똑같이 a를 곱해서 c가 b라는 걸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적어야 돼? a 제곱분의 마이너스 bc a분의 c 그럼 c는 약분되고 a 제곱분 마이너스 b는 a 그러니까 이거로 문제를 풀게 약간 b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 b 대신 마이너스 넣으면 c 대신에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 이거를 넣어서 보면 여기 봐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되냐? 자, 알파 베타는 처음부터 합하고 쉽게 안 준 거야 그냥. 왜냐면 셀은 나오네. 계산이 좀 힘들다는 거야. 다음 표준으로 끊고 두 번은 알파벳이니까 또 합법을 적는 게 뭐야? 두 번의 합법으로 안 해요. 마이너스 곱은 마이너스 절대값 베타가 자, 여기서 양수 K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K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N은 무조건 뭐가 되게 누구네 하면 보다 작아요. 자, 이 부분이 뭐 어떤 내용이냐면 N을 완전 제곱식으로 이건 항상 N을 보다 작아요. 부호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부호를 준 게 아닌데 일단 이걸 적혀서 볼래요. 선생님이 부호를 보고 뭐가 양수고 뭐가 음수라고 할 수 있어.
두 개 합은 0보다 작은데 곱이 0보다 커. 두 개 부가 같으니까 둘 다 우주라고 할 수 있어. 둘 다 우주니까 얘를 뭐 하는 거야 돼?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니까 절대값이 나오는데 아까 벌써 했던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우주. 너무 쉽게 나오네. 혹시 나 다를 수도 있겠네요. 됐어요? 휴식은 물어보구나. 시험 보면 2,500까지 되는데. 볼게요.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이제 좀 봐야 돼요. 안 되는 거. 자, 2차 함수 내용을 위치 관계까지는 하고 2차 함수 개수의 보호를 2차 함수에서 문제 시작을 일단 2차 함수가 우리가 어떻게 쓰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어요. 이 형태를 우리가 1, L을 그러면 나 여러분한테 언제 저거를 쓰고 왼쪽을 쓰고 오른쪽을 쓰고 그게 더 중요하다. 문제를 푸는데 오른쪽을 써야 되는데 왼쪽을 써서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정확한 큰 차이점이 뭐냐? N은 꼭지 정말 하나 N은 몰라. 문제에서 꼭지점이 필요한 경우만 N을 써요.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모른다고. 왜? 여러분이 여기에 함수인데 y 값에 만약에 숫자를 넣거나 0을 넣고 예를 들어서 y에 0을 넣으면 이 x제곱 플러스 2x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아까 뭐 배웠어? 근의 공식 써서 근을 찾거나 수분에서 근을 찾는 거 배웠어. 판별식 쓰는 거 배웠어. 근과 계수관계 배웠어. 편리한 문제도 배웠어.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2차 함수를 즉 그래프를 우리가 앞들을 찾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요. 그러면 실제로 y에 0을 넣는 2차 방정식이 있거든. 여기서의 우리가 해가 나올까? 여기서 해의 의미가 뭘까? 맞아요. 잘 편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2차 함수를 하나하나 따지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열심히 배우고요.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 문제집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의 배수와 구분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형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그 꼭지점을 할 때는 P가 P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와 있고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관계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 안 되겠습니까? 축이라고 말하면 안 돼. 대칭축을 얘기해요. 여기서 대칭이라고 하는 저 기준으로 적었을 때 포개지는 걸 얘기해요. 칼कु만이처럼. 그러면 2차원적 그래프가 꼭지점에 P가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X는 P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은 X입니다. X좌표가 직선이야. 이 직선을 기준 적어도 되겠냐 안 되겠냐? 포개지겠죠? 그래서 X는 P를 뭐라고 하고 축의 공정식인데 대칭을 푼다. 축의 공정식.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부호는 아래로 올라가면 A가 부호고 위로 올라가면 A가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PQ의 부호는 정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되겠습니까? 자, 579번을 쌤이 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 578번 봐줘요. 여러분이 이 그래프 차이점은 N은 완전 제곱식 형태를 해야 되고 N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578번의 질문 봤을 때 꼭지점이 전부의 추이 방식으로 쓰면 꼭지점이 틀려는 거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그 완전 고치는 과정을 출판해서 마시다 봅니다. 2차항 개수가 1이면 건들 것 없이 1차항 개수의 반을 제곱하면 플러스 4 빼기 4를 같이 하고 얘는 그대로 적어주면 끝이죠. 완전 제곱식 고치는 과정에서는 반의 제곱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꼭 이렇게 고쳐야 돼요. 아니요, 암산을 왜 암산을 받아요? X제곱이랑 9를 요거제를 고치는 거. 이걸 물어보시다. 6X. 아, 그러면 항이 X가 남아버리죠. 상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뒤에 상수만 남으면 그렇게 되면 X가 남죠. 그래서 2차, 1차까지 보고 정리를 해요. 그럼 내 뽑기는 뭐가 됩니까? 추계 공식은 자, 밑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3으로 원점 보여주고 x 플러스 2x를 써 여기 쓰는 거야. 써봐. 마이너스 3까지 묶어준 것까지 알아듣겠나? 그러면 이제 2차항 계수를 1로 생각하면 한다는 뜻이야. 반에 제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9분의 1이 아니지? 제곱에서가 어디요? 1이요. 저거는 나중에 되게 좋은 거죠.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보는 거라고 시작이 상수는 특전이 앞에는 필요 없어 지금. 저기까지만 보고 필요한 게 반의 제곱을 더하고 된다는 거예요. 반의 제곱을.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개만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을 제곱하면 계산해서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종교하면 3인데 뒤에 1까지 해서 일반적인 있습니다. 요즘 되죠? 그러면 꼭지점 목표가 뭐가 됩니까? 추계 방정식을 끝이 난 것이. 꼭지점 과정 이해되겠습니까? 자, 1번, 3번부터 579번 얼마예요? 2차 함수가 전개되어야지 꼭지점에 대한 함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들이랑 A는 뭘 보고 해야 돼? B를 보고 하니까 인수. C는 뭘 봐야 돼?
y 좌표고 여기까지 됩니다. y 절편이 양수고요. y 절편이 c죠. 여기 x에 0을 넣게 나오는 게 c 아닙니까? 이게 y 절편이죠. y 절편이 양수라고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데 보자마자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의 보호는 여러분이 왼쪽이면 같다. 다시 왼쪽이면 같다. 외우세요. 뭐랑 같다? A. 다시 왼쪽이면 같아요. 지금 뭐가 왼쪽이냐? 꼭지점이. 꼭지점 봐봐.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같아요. 오른쪽이면 다르다. 다시 왼쪽이면 같고 오른쪽 다르지. 그럼 A와 B의 부분은 반대로 돼야 되니까 B는 외워달라. 이 부분은 외워주세요. 그냥. 알겠나? 즉 다시 왼쪽이면 A와 B의 부분이 생기고 오른쪽이면 다르다는 거야. 4번, 5번, 6번 찾는 부분 알아야 돼. 4번, 5번, 6번은 X에 뭘 넣으면 나올지를 생각해야 돼. X에 1을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야, 4번은. X에 1을 넣으면 A가 C로 나오잖아요. 이게 y잖아요. 네. y는 양수. 그렇죠. 그럼 1을 넣었을 때 값은 이쯤이라고 하면 여기 y 값은 양수라고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양수. 그러면 4a 빼기 2b가 x가 나오면 x에 뭘 넣어야 돼?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은 얼마인지 음수죠. 어?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여기 값이 음수잖아요. y 값이니까. 해석이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저 4a 빼기 2b 플러스 1은 뭐라고 할까? 음수예요. 자, 그럼 6번과 5번 차이점은 개수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 보이나? 그럼 개수가 반대로 또 퍼지려면 1보다 작은 거를 넣어야 돼요. 절대값이. 그럼 얼마나 넣어야 될까? 2분의 1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되죠? 2분의 1로 넣으면 되네. 4분의 1을 묶어줘. 개수가 반대로 퍼지게. 그래서 4번, 5번까지 생각하는 숫자가 정수를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 6번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분수, 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거 넣어볼 생각을 하는 뜻이야. 그러면 실제로 2분의 1을 넣었을 때 같은 양수지, 분수지. 여기가 2분의 1 아닙니까? 어? 2분의 1 넣으면 양수잖아요. 쟤는 왜 내려가오냐? 내려가 올라가는 거 있고 2분의 1일 때 좌표가 어딨냐고. 올라가 내려가고 아니야. 그 좌표를 표시한 거야. 다시 4번에는 내가 x에 뭘 넣은 거야? 마이너스 2야. 아, 5번이지 그거는. 마이너스 1일 때 좌표를 친 거가 여기잖아. 이 y 값이 양수겠니 음수겠니? 현치야.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니고. 6번에는 x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있잖아. 2분의 1을 넣었을 때는 여기 있잖아. 얘는 y 좌표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 그래요. 그 얘기를 제일 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자, 몇 페이지가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란 말은 X축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문제를 무슨 행동을 해야 되냐고. Y에 0을 넣어야 되는 거야. Y에 0을 넣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직접 찾아간 얘기야? 개수를 물어본 거야. 개수를 물어보면 방정식이란 얘기야. 내용이 이해가 돼서 해야 돼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을 횟수를 물었으니까 나는 직접 그림을 찾기보다는 편변식을 쓰겠다. 같이 생각이 이어지는 거예요.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무조건 푸는 거예요. 계산은 전부 다. 그러면 내가
세제곱 플러스 7x 빼기 b는 0이 있어. 판별식을 쓰고 b제곱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우리 7은 0부터 30 교점이 몇 대나? 이라고 바로 가고 하면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있어야 돼. 1차 셈이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6은 0이라고 쓰는 겁니다. 는 0. 2차 방정식 쓰고 판별식을 써야 돼요. 보시면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판별식은 뭐 하는 거야? b제곱 빼기 4 곱하기 12는 아까보다 0으로 같지? 그러면 교점 이게 되겠니? 허는 교점이 안 생긴다는 뜻이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못한다는 뜻이야. 그 평면에. 582번은 4분의 1이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9 빼기 0이니까 1 개. 개수만 그렇기 때문에 중근 적을 필요는 없겠죠. 밑에 이어서 보세요. 자, X가 서로가 두절에서 만나는지 한점에서 만나지 않는지 결국에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즉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않는다 말하는 실근이 없다 0개 가까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판별식 4분의 1을 보여주겠습니다. B제곱 AC가 0보다 크다를 말하면 K가 4보다 작다지 여기가 K가 4보다 작다를 샀으면 K가 4보다 이게 같이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판별식 쓰고 다음 페이지 보고 있어요. 87종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방금 했던 상태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여기 오른쪽에 다시 자, 요 2차 함수랑 x축과 이렇게 2차 함수와 직선과 이렇게 사실 x축도 사실은 맞는 거 직선이 x축 나타내는 사실은 y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열리고 원래 그래서 처방정식이 나왔어. 열리고 했죠? 그럼 2차 방정식인데 그럼 이거의 x의 값이 해잖아요. 참이 되는 게 그게 교점의 x좌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아요. 두 개를 연립하면 몇 차가 됩니까? n하고 몇 차야? 2차지. 우리가 그러는 거. 대시야.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어차피 연립해서 몇 차야? 차수. 어? 2차지. 됐나? 2차라는 거는 모든 이 식에서 최고 차수를 묻는 거야. N은 2차고 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식 자체가 2차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되죠? 말 생각하면 됐나? 이것도 그러면 N 성분대요, 배웠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2차식, 2차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x 값을 찾은 게 이 x 값이에요. 여기서는 x 축에 찾은 게 결국에는 여기서 내용이 뭐냐? 연립을 해서 찾는 게 두 개의 교점을 찾는 얘기란 얘기야. 그 교점에 대해서 직접 알면 근의 공식을 쓰는 거고 모르면 반대식이나 공간 대공대 쓸 거란 얘기야. 알겠나?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이 것보다 여기 문제가 좀 많으니까 선생님 짝 95만 할게요. 알겠나요? 585번, 587번 같은데. 어때서 내가 보여할게요. 이게 위에 질문 봐서 뭐 찾아라고 해서 질문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교점이란 말은 직접 X를 찾아야 돼. 그게 연립을 해라는 얘기잖아. 교라는 말이 공통인데 찾아라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연립을 한다. 두 개를 갖다고 놓자. 같은 걸 찾아야 돼. 그럼 두 개 연립하면 결국에는 뭐가 된 거예요? 공정식이니까 얘를 풀고 싶거나. X가 만약 3분 2가 나왔어. 근데 질문은 교점의 좌표지. 좌표라는 건 순서상을 따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교점이 X 좌표만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콤마 뭐 2콤마 뭐를 써야 되는데 너 같으면 2차원에 넣는 게 빠르겠니? 1차원에 넣는 게 빠르겠니? 그럼 넣어서 바로 1차원에 쓰는 거야. 같이 나와요. 무슨 같이 나와요? 근데 교점에 x 좌표로 말하였으면 x 끝날 맞아요. 근데 X 좌표 그려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돼. 내가 X랑 못 봤네요. X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됐죠? 그럼 587번도 여기 보면 어떻게 되는 게 이제 2학년 답을 해준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부분이 뭐란다. 교점을 X 잡거든요. 보세요. 몇 페이지 봤어요? 위치 관계라는 게 무엇을 찾아 그것을 두 점에서 만났는지 한 점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야. 위치 관계를 물어봤다는 거야. 다시 곡선과 직선. 곡선 2차원과 1도 직선이랑 위치 관계라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혹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첫 판단 얘기예요. 혹은 안 만난다는 걸 물어봐. 일단 위치 관계라는 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뭔지는 알아야지. 뭐가 되나? 그럼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그때 찾아라는 거야. 한 배씩을 쓰라는 얘기가 뭔가 이런 거 있어. 그렇죠. 횟수를 물어보고 한 배씩을 쓸 때가 한 개였더라고. 됐어? 그럼 두개 열리고 할 거야. 둘 다 합당은 너무 이해되겠죠 이제. 그럼 내 1차씩 있는 거를 이야기해 주면 상승은 이해됐습니까? 한 배씩 쓰면 어디다 보니까 안 만났다. 591번 약하면 역시 두 개만 봤어. 이걸 가지고
593, 594까지 한번 적으시고 할게요. 여기서 한번 봐줘요. 이차원수와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가 또는 K가 범위를 놓죠. 성당 두 점에서 만나는 말은 표점이 두 개 있어야 돼. 근데 그 표점을 찾는 건 X를 찾는 거야. 이제 알아듣겠나? Y의 책자를 X로 찾는 거야. 우리가 처음 배운 게 두개 열리고 뒷장을 찍는 거야. 알겠나?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안에까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열리고 했어. 열리고 해서 X제곱 플러스 6X 빼기 3 빼기 2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나와는 합일식에 대한 겁니다. 너무 해야 되는데 두 점이니까 근이 두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합일식이 0인 경우와 합일식이 0이라고 나오는 경우를 그래서 나머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방법에 이렇게 적어주는 여기 K가 마이너스 11 이상하게 만들었나? 판별식 이형이라는 말을 하다 선생님 잘못 적었대요. 됐나? 594번 예전에 그때 뭘 먹고 싶냐고 만난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내 말은 직선이 만나지.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맞아요. 실그 표준에 한 개가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묻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의 요건은 하나 같이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